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19페이지의 전우치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전우치전은 쌤 강의를 조금 뒤로 미루었던 강의인데요. 드디어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전우치전이 평가원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수능은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6월 모평, 9월 모평에 세 차례 출제가 되었는데요. 2007년, 2015년, 2020년에 출제됐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쌤 뇌피셜 5년 주기설로 보면 올해 가능성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수능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수능에 출제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요한 작품인 건 사실입니다. 계속 전우치전은 평가원만 나오는 평가원용이다. 누명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나온다면 쌤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여기 있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볼 텐데요. 보기가 여러분 2번 보기에 보니까 전우씨가 도수를 쓴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도술 소설입니다. 도술 소설. 마법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판타지란 얘기예요. 해리포터 같은 얘기입니다. 3번 보기 보겠습니다. 전우치는 약자를 돕나 봐요.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가 있네요. 근데 결함도 있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다는 얘기죠. 약자를 돕는 행위는 선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인격적 불완전한 인물적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함을 지닌 것으로 설정된 인물은 독자들에게 작품 속의 인물들이 평범한 민중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니까 전우치가 좀 부족하니까 우리 좀 부족하잖아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야, 영웅이라고 특별한 건 아니네. 우리하고 비슷하네 하고 공감을 일으킨다. 또 주목할 부분은 여기 구원받는 약자들 위기 역시 이 위기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국가 때문에 공무원의 무능과 횡포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의 결함보다는 그 당시에 국가 관리의 무능과 횡포, 즉 사회 비판적 인식을 하게끔 만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쌤이랑 여러분 정답 해설지 한번 볼까요? 정답 해설지 한번 꺼내보세요. 페이지로는요. 아마 4페이지인가? 여러분 3페이지? 3페이지네. 3페이지 정답 해설지에 보시면 여러분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었답니다. 실존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전우치의 어떤 행적과 도술이 사파적으로 나열되어 있답니다. 도술을 계속 쓰고요. 그러면 악한 벼슬아치 세무칠게요. 타락한 중 혼내줍니다. 그리고 임금과 조정신하를 농락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 구제합니다. 그런 표현에서는 홍길동절의 표절이다라는 얘기가 늘 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확실히 홍길동전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회 모순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의적이죠. 의적이라고 하죠. 선생님은 이제 영화 전우치를 매우 좋아해서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강동원이 아주 잘생긴 배우가 연기도 잘하고 나오는데 재밌게 여러 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볼게요. 천산, 하늘 위에, 선동, 그러면 하늘 위에 세상의 초월계에서 신선 아이였던 전우치는 고려 말 처사는 벼슬 하지 않는 양반이고요. 전운화, 성이 전시죠.
전우치의 아버지입니다. 다음에 최씨 부인 mother, 전우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는 태어나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적강소설이네요. 적강소설 여러분 대표적으로 김진옥전 있습니다. 이 김진옥전이 고전 산문의 3강, 2강, 3강에 있습니다. 전우치는 여자로 변신한 여우에게 호정을 받아먹고 천문과 지리에 통달하고 세금사라는 절에서 만난 구미호를 징치, 혼내주어 천서를 얻고요. 결국 하늘의 책이라는 것을 얻고 호정을 받아먹어서 술법, 조화, 천문지리 마스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수를 통해서 임금을 희롱하고 악한 벼슬아치 혼내주고 도적의 무리도 혼내주고 공경한 백성을 도와주고 벼슬을 세우기도 하고 영모 혐의를 누명을 쓰자 도정을 나오고 상사병이 든 친한 벗을 위해 상대 여자를 도술로 현혹하다가 강림 도령에게 저지당하고 서화담의 도술 대결에서 굴복한 다음 서화담과 함께 영주산에서 돛닦고 사라져서 지금도 어딘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런 계기가 전체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줄거리 좀 눈에 한번 박아 두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돌아와서 19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19페이지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여기는 앞부분은 빨간색 이게 선을 그어놨는데 장계창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장계창은 사회적 약자 1입니다. 사회적 약자 첫 번째 사람입니다. 우치가 구름을 타고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아이 창고지기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하고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여러분 구름을 타고 있는 것은 전기적이죠. 전기적이라는 말은 비현실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술소설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전우치는 한마디로 영웅이죠. 영웅소설입니다.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란 사람이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탓에 그러면 선한 품성도 있지만 줄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얘기죠. 이 자기가 쓰지도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 죄로 형벌을 받는다고 하게 탄식하고 있어 하고 사람들이 이 장계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결국 곤경에 처하게 된 것이죠. 우치가 불쌍히 여겨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구제해 줄 모양입니다. 헬프를 한 모양입니다. 측은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구름을 타고 마법을 역시 씁니다. 판타지입니다. 형벌 받는 곳에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그럼 소년이 장계창입니다.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아마 아내인 것 같습니다. 우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 감옥에 졸병들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치가 바람이 되어 역시 판타지입니다.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뿅. 감형관이 바로 형벌을 내리는 사람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고 조정신하도 의아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깨어나 있다 깨어나 영문인지 몰랐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께도 이 사연을 고했다. 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좀 잠깐 해봅시다.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공간이 많지는 않네요. 요 앞부분에 여기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를. 자, 일단 장계창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서 있었던 부분에서 장계창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기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한 면모가 있었다. 그러면 선한 면모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한 면모. 뭐라고 했냐면 착하고 그리고 어질고 그다음에 효성이 지극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착한 면모가 있어요. 그런데 결함도 있죠. 결함도 있습니다. 결함은 문서를 잘못 작성하는 바람에 결국 곤경에 처한 것이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도와준 거죠. 우치가 구름을 타고 가다가 또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 걸 보고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한재경입니다. 나는 한재경이란 사람인데 아버지 상을 당했으니 장사 지낼 돈도 없고 70 늙은 어머니를 봉양할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어. 그러니까 우치가 불쌍히 여겨. 또 나왔네요. 소매를 족자를 하나 주었답니다. 상징적인 물건입니다. 여러분 족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우리 그 예전에 그 붓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림 같은 걸 그려서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말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펼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막 붓으로 쓰잖아요. 뭐 수, 능, 대, 박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족자라고요. 족자라고 합니다. 그 끈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치가 말합니다.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서, 이 고지견 창고를 지키는 창고지기입니다. 창고 고자거든요. 창고지기.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금기사항을 일러줍니다. 우리나라 동화들이 그렇잖아요. 전래동화 보면 이 금기를 꼭 말해주고 금기를 어기죠. 그 사람이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한 재경입니다. 우치 사는 곳의 이름과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달랑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집 앞에 동자를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놨네. 그 사람이 시험 삼아 고지가 하고 부르니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뿅 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를 100냥을 달라고 하니 은자가 은자 100냥을 떡 내놓고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 은자 한 냥씩만 달라고 해서 하루씩 썼다. 어머니 이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죠. 하루는 돈 쓸 일이 곳이 있어서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구워 쓴들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고 탐욕, 욕심을 낸 거죠. 과욕을 냅니다. 그리고 고지기를 불렀습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100냥을 먼저 구워 쓰려고 하느라. 고지기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지기 듣지 않고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창고 문이 닫혔다. 우리 그림 속에 들어간 겁니다. 재경이 놀라서 고지기를 불렀어. 아무런 대답이 없자 화가 나서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 판서가 조정에 나가 직무를 채비하고 있는데 고지기 아리였다. 이 창고 안에서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합니다. 여러분 환타지와 현실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호조 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하급 관리를 보고 문을 여니 한 놈이 한재경이죠.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관리들이 공무원입니다.
네 어떤 도적이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화를 내며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에 들어와 이러느냐. 자기 창고래요. 이에 관리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재경을 묶어서 호조판서에게, 아래는 호조판서 장관입니다. 장관. 재경부 장관 정도가 됩니다. 한재경이가 계단 아래 꿀리고 굳어졌다. 재경의 주위를 살펴보니 자기 집이 아니라 관공서였던 거죠. 재경이 크게 놀라 내가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재경이 어쩐지 몰라 영문을 모르는 호조판서가 말했다. 네가 창고에 들어가 은을 훔치려고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네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하려라. 재경이 자초지종. 자초지종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from 자자거든요. 지종 하면 끝까지 사연을 말합니다. 자초지종 사연을 고하자. 호조판서가 족자의 출처를 너 어디서 났니? 전우치 만났는데요. 아래니까 호조판서가 너 언제 만났니? 4, 5개월 됐고요. 집은 남서부로 하던데요. 호조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빨간색 형광펜 꺼내 봅시다. 자 은자는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 마법 썼죠. 다른 창고에 돈은 없고 은자는 없고 청개구리만 누런뱀만 또아리만 들고 있고 그죠? 돈은 없고 이러겠죠. 마법을 썼습니다. 호조판수가 괴이하게 이상하게 라는 뜻입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이야? 이상하게 여겨 사연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께서 신하를 모아서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이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습니다. 딱 군영에 무기들이 없어지고 나무까지만 쌓였습니다. 궁궐내시가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습니다. 하고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나고 내전에 호랑이가 해쳤나이다 하고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을 따로 챙겨보면요. 이거는 우치의 도술이죠. 전우치의 도술이자 결국 국가를 그죠? 조정을 농락하는 거죠. 조정을 농락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뭐 지배층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놀라서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며, 내전은 이제 여자가 있는 그런 궁전을 말합니다. 궁녀들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이것도 황당 시츄에이션이네요. 호랑이를 타다니 말도 아니고. 그리고 차마 활을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 크게 빡쳐서 궁녀를 앞질러 쏘아라 하셨다. 궁노수가 들어 활을 쏘려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 판타지가 일어납니다.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 속에 올라갔다. 전우치지죠.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 요술인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호조판서가 아뢰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우치와 한편이 빨리 죽이시옵소서.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하려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또 판타지 재경이 뿅 사라지니 우치가 궁한 것이었다 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었죠. 자, 우리 정리를 할 때 우리 앞에 표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장계창 얘기 있는데 두 번째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라는 거죠. 한재경이라는 사람도 어머니 모시려고 아버님 가난한데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울고 있는 효성이 강하다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탐욕, 욕심, 과욕을 부려서 결국 공경에 처하게 된 거죠. 이렇게 과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인공 전우치도 공통점이 있죠. 선한 면모가 있습니다. 일단은 약자를 돕죠. 약자를 돕고요. 다른 말로 정의롭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협심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협심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결함이 있잖아요. 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굉장히 부정한 방법, 부정한 깨끗이 않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나 아니면 사회 질서를
지켜야 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측면을 본다면 좀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결함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본다면 이게 우리 독자들, 민중들 입장에서는 우리랑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사이에 공통적인 공감과 동질감을 준다는 얘기죠. 또 하나 여러분, 곤경 위기에다 세모를 한번 쳐볼까요? 이 곤경 위기가 뭐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원인이 결함 때문에 발생했다 볼 수 있죠.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 원인을 다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국가 또는 조정 또는 관리의 능력 없는 무능과 그리고 횡포 이것 때문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원인이겠지만 공격에 처한 근본적 원인은 부등호, 색연필 이쪽이 더 큰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더 크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가의 또 원인 때문에 우리 곤경이 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작품이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풀이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틀린 것만 좀 찾아볼까요? 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들은 장개창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줄 방법을 모색하다가 전우치를 찾아간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2번 선지에서 돈 꿔달라고 집요하게 부탁하자 우치의 허락을 반지고 우리 뭐 은자를 빌려준 건 아니고 그냥 줬습니다. 그다음에 족자를 받으면서 듣게 된 우치 이름 거처 정보 뭐 남서쪽이라고 했잖아요. 호조판 알려주죠. 정답 3번이 되고 4번은 호조판서는 한재경에게 영문도 묻지 않고 글을 가둔 게 아니라 뭐 물어보죠. 임금은 괴이한 사건이라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좀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2번까지만 한번 볼게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도수를 사용하는 불쌍한 사람을 구제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금과 관리를 곤욕에 빠뜨린 그 무능한 지배층을 농락함, 희롱함, 비판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는 전후치전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어려운 말이 없어서 금방금방 블라블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6월 9월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좀 더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소설인 건 사실입니다. 쌤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전후치전이 이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근데 글쎄요, 한 별 3개 정도 보겠습니다. 한 60%.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아닌 정도 확률을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신청 강의도 댓글로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수의 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